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소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조기현 변호사입니다. 변호사님, 오늘은 제가 좀 흥미로운 주제로 한번 찾아왔습니다. 제 지인 중에도 돈을 안 갚아요. 돈을 빌려줬는데. 안 갚습니까? 네. 그리고 이제 배째라고 나옵니다. 아, 나 너무 힘들다. 나 지금 다 빚쟁이고 돈 없다. 어쩔 수가 없다. 계속 미루기만 하고 이러면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? 통상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.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다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. 제일 먼저 만약 이 사람이 처음에 돈을 빌려갈 때부터 거짓말을 하고 빌려왔다. 그 자체가 일단 사기가 성립이 됩니다.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돼요.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 즉 돈을 빌려주고 갚아야 되는 이런 민사 문제를 넘어서 형사로 넘어가는 그렇죠. 거네요. 그래서 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오는데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상 초범도 실형이 잘 나옵니다. 아, 바로 구속. 네, 법정 구속은 통상 1심 때는 잘 안 하는데 1심 때 실형 선고를 하면서 집행유예를 잘 안 붙여주고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하고 다툴 게 있으면 항소심 가라라고 판사가 해주는데 1심 때 실형이 딱 선고했는데 집유가 안 붙으면은 돈을 안 갚으면 항소심에서도 그게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단 말이에요. 항소심 중에라도 돈을 갚아라 라는 판사의 신호입니다. 내가 우리 집에 애가 너무 아파서 돈 좀 빌려줘야 했는데 실제로는 애가 안 아프고 그걸 도박자금으로 쓰더라 뭐 아니면 뭐 사업자금으로 쓰더라. 사기입니다. 사기. 요 부분을 증명하기라는 좀 쉽지가 않겠네요. 그렇죠. 사기와 채무불이행이 좀 애매한데 사기를 입증할 수 있으면은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 들어가서 찾으면 되고 사기가 안 된다 하더라도 돈 없으니까 못 받아야겠다 할 게 아니라 민사소송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아니 근데 그렇게 판결을 받아도 진짜 돈이 없고 그 사람이 돈을 안 갚고 있다. 그러면 그 사람을 이른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할 수 있어요. 삶이 아주 피폐해지겠네요. 어렵죠.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면은 일반적인 금융거래 같은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. 자기 계좌 같은 거라든지 신용카드 같은 거를 쓰는 것도 힘들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요. 정상적인 생활이 매우 힘들죠. 아무래도 그렇겠네요. 저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. 젊은 놈한테는 어쨌든 변호사비가 들든 이 사람이 배째라고 하든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그렇죠. 채무불이행자 명부에다가 이름을 올려놓으면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사업을 하고 싶고 취업을 하고 싶으면 결국에 다른 돈을 끌어와서라도 갖게 돼 있다. 갖게 돼 있어요.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오히려 돈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자,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돈이 있는데 내가 돈 없다 배째라고 말하면서 숨기는 게 발각이 되면은 이것을 강제집행 면탈죄로 또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죄가 아니고 또 다른 형사 문제로 그렇죠. 넘어질 수가 있는 거네요.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이 있는데 없다 배째 하면서 사실은 자기 돈을 뭐 마늘밭에 숨기고 있다. 이거는 강제집행 민사소송에서 예를 들어 승소확정 판결에 따라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거잖아요. 이런 거는 또 강제집행 면탈로 고소할 수 있고 뭐 허위의 채권 채무관계를 만들어서 가짜의 채권 채무관계로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가짜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민사상 사해행위가 돼서 또 취소를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민사 문제에서는 있겠지만 문제는 돈이 없다 배째라 해서 그냥 놔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에는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게 되기 그렇죠. 때문에 자기 권리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. 이게 변호사 선임비가 솔직히 뭐 1, 200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 뭐 4, 500에서 뭐 많게가면 700, 1000만 원까지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한 5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어요. 변호사 선임하기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런 경우에는 실제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변호사 선임을 할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쪽이 좀 유리합니다. 예를 들어 저희 대한중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액 채권 문제,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민사소송을 수임을 하게 되면은 의뢰인한테 너무 부담이 커서 실익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주 소액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줍니다. 근데 그 내용 증명에는 지금 내가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고 내용 증명을 위해서 선임을 했으니까 민사, 형사, 고소 들어가고 민사 소송 들어가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다 물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당장 돈 내놔라. 안 그러면은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취해서 쥐어짜내고 법을 주는 문제네요. 그렇죠. 나중에라도 결국 조금 액수가 크면은 당장 변호사 비용을 좀 넘어서는 정도의 액수라면은 확정 판결을 받아두면은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 돈을 못 찾아도 일반적인 채권이 소멸시효는 짧은 경우가 많아요. 뭐 1년, 2년 동안 행사 안 하면 그냥 채권이 없어져 버리지만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소멸시효가 10년씩 가기 때문에 확정 판결을 받아놓고 10년 내로 이 사람 돈 생기면은 집행하면 되거든요.
그래서 또 10년이 넘어갈 것 같다. 그러면 그때쯤에서 다시 최고나 한번 이익 더 추정을 최고, 해서 또 네. 얼마든지 계속 시행 연장이 연장을 되는 할 수 거죠. 있기 때문에 상대가 배째라고 해서 그냥 내가 포기하겠다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. 라고 할 수 있겠죠. 알겠습니다. 제가 이제 이렇게 법무법인 변호사님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명언이 있는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. 그렇죠. 제 권리는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야 맞습니다.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았다고 가만 그냥 포기하고 있지 말고 저희 유튜브도 보시고 보셔가지고 내용 증명이라도 최소 예. 보내보셔야 예. 내 그 소중한 돈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